와, 진짜 올해 경기 장난 아니죠. 이렇게까지 힘들었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저도 거래처 사장님들 만나면 아휴, 올해는 정말 힘들다. 경기가 안 좋아. 이런 말씀들 뿐이네요. 건축 경기가 안 좋으면 나라 경제 전체가 휘청이다는 말 들어보셨죠? 괜히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건축 시장은 우리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니까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첨단 산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기는 건축과 건설 시장을 보면 딱 알 수 있죠. 그런데 인조 대리석 업계는 유독 더 힘드실 거예요.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 때문에 경기 불황이 올까 봐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전 세계가 호황이었어요. 한국도 부동산에, 코인에, 주식까지 폭등하고 다들 사업 왜 하냐? 주식이나 할걸. 그러면서 푸렴했던 거 기억나시죠? 인테리어 시장도 호황이었잖아요. 인조대리석도 호황이었고 건축 시장도 활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그리고 내년은 어떻게 될까요? 특히 인조대리석 하시는 분들은 더 힘드시지 않나요? 요즘 세라믹 스톤과 엔지니어드 스톤으로 주방 상판 시장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예전에는 인조대리석이 대세였지만 지금은 엔지니어드 스톤과 세라믹 스톤 그리고 타일이 대세가 되고 있잖아요. 게다가 타일 시장과 천연 대리석 기존 업체들까지 뛰어들어서 경쟁이 더 치열해졌어요. 안 그래도 전체적인 경기 불황으로 일거리가 줄어드는 반에 타일 업계와 대리석 업계까지 이 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대로 보고만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주저앉아야 되나요? 이런 고민을 제가 딱 6년 전에 고민을 했었어요. 10년 가까이 인조대리석 기계만 만들어 왔는데 어느 순간 한계가 느껴지더라고요. 이제 이 시장의 성장기가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큰 고민 끝에 두 가지 길을 찾았어요. 한 가지는 해외 진출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라믹 스톤과 엔지니어드 스톤 기계 개발하는 것이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해외 진출도 고려했었지만 AS와 영업관리도 어렵고 무엇보다 한국과 주방 형태가 같은 나라가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거의 다 다르다 보니까 이건 수출용 기계를 따로 개발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해외에서는 대리석이 더 저렴하고 인조 대리석이 더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불현듯 생각이 든 게 앞으로 한국도 엔지니어드 스톤과 세라믹 시장이 커지면 인조 대리석보다 자재값도 싸지고 시장도 활성화될 수 있겠다 생각했죠. 그 길로 바로 세라믹 스톤과 대리석 기계 개발과 노하우를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벌써 6년 전이네요.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분명히 6년 전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저처럼 이제 여러분들도 결단을 내려야 될 시기가 왔어요. 저처럼 두 갈래길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인조대리석을 유지하느냐 아니면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느냐. 인조대리석은 절대 없어지지 않을 아이템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 특유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 소재로 계속 사용이 될 겁니다. 하지만 기존 방식 가지고는 어려울 거예요. 혁신이 필요합니다. 자, 인조대리석을 계속 강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예를 들면 고도화된 자동화 설비 투자와 기존의 지역거점 사업이던 인조대리석 상판 시장을 전국 사업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온라인 판매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조대리석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 개발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변화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 거예요. 인조대리석은 다들 아시다시피 플라스틱이 90% 이상이잖아요. 전 세계 탄소 정책과 정반대 방향입니다. 앞으로 비용이 늘어나겠죠. 열 과소성 수지라서 열에도 약하고 크래치와 오염에도 취약하죠. 그리고 가장 큰 요인은 이제 식상하죠. 옛날에는 고급 자재였지만 이제는 저가 자재라는 인식이 크죠. 게다가 가공업체의 치열한 경쟁 때문에 더 이상 부가가치를 올리기가 정말 어렵죠. 정말 어렵습니다. 기존의 주 사용처였던 주방 상판에서는 점점 사용 빈도가 낮아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처럼 기존 인조대리석을 유지하면서 불경기에 살아남으려면 정말 남들과 다른 혁신이 없으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반면 저처럼 새로운 성장 시장에 뛰어드는 거는 어떨까요? 세라믹 스톤과 엔지니어드 스톤 시장은 이제 막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쪽 시장은 이제 막 도입기를 지난 성장기에 올라탔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 근거에 대해 잠깐 말씀드릴게요. 먼저 세라믹 스톤과 엔지니어드 스톤은 천연 자재를 90% 이상 사용해서 친환경적입니다. 그리고 고압과 고열에 구워서 제작하기 때문에 매우 단단하고 내구성이 우수합니다. 표면 강도가 매우 단단하고 스크래치가 없어서 세균이 곰팡이가 번식하기 어렵고요. 오염도 안 됩니다.
다양한 디자인이 한결같이 똑같이 나옵니다. 더군다나 세라믹스톤 같은 경우는 새로운 분야에 적용하기 쉽게 정말 다양한 사이즈가 나와요. 3T부터 20T까지 최대 3800mm까지 자재가 나옵니다. 가격이 비싸다고 하지만 인조 대리석도 처음엔 엄청 비쌌잖아요. 지금은 가격이 많이 싸졌죠. 그만큼 대중화됐기 때문에 많이 싸진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조 대리석 제품 중에 고가 라인과 비교해보면 세라믹이나 엔지니어 스톤 가격은 이미 더 싼 것도 있고 비슷한 가격대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디자인의 변화와 시장의 흐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부분 주택의 표본은 아파트입니다. 최근 6년 동안 지어진 아파트들 모델하우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이 엔지니어 스톤입니다. 그리고 옵션을 추가하면 세라믹 스톤으로 인테리어를 합니다. 이미 지난 수년 동안 지어진 아파트들과 신규 모델하우스들의 주방은 대부분 엔지니어드 스톤과 세라믹 스톤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앞으로 리모델링 시장과 개인주택 그리고 고급 타운하우스 등의 맞춤형 인테리어 시장도 서서히 그쪽으로 방향을 전환할 겁니다. 이미 많이들 하고 있어요. 이 거시적인 흐름은 오랜 동안 건축시장을 경험하신 분들은 다들 알 거예요. 불경기일 때 시장의 패러다임이 변화합니다. 그리고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하면 기존 인조 대리석 상판 시장은 이제 한물간 아이템이 되고 세라믹과 엔지니어 스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10년 이상은 거뜬한 먹거리가 될 거예요. 물론 쉽지는 않죠. 설비 투자 비용과 새로운 도전에 대한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는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미 6년 동안 그 과정을 다 겪어봤잖아요. 지난 6년간 개발해온 전용화된 CNC 재단기와 최적화된 CNC 워터제 그리고 엣지 연마기들 게다가 인허가부터 기반 시설, 가공 방법, 수공구까지 모든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6년 전부터 세라믹과 엔지니어 스톤에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불경기라고 하는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인조 대리석 뿐만 아니라 세라믹 스톤과 엔지니어 스톤을 같이 하다 보니까 또 인조 대리석까지 일이 많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신 거죠. 그래서 위기에 투자하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겠죠. 자, 이제 방법도 다 알고 좋아 마음까지 먹었어. 그런데 가장 큰 리스크는 결국엔 돈이잖아요. 일이야 열심히 하면 되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저도 그렇지만 대표님들 대부분이 아마 없이 시작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설비 투자 비용, 그 돈 문제가 제일 큰 문제죠. 마음 먹는다고 돈이 어디서 쏟아나지지는 않으니까요. 그런데 지금까지 사업을 최소 5년 이상 성실하게 해오신 분들이라면 제가 1억까지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추가 비용이 혹시 발생된다면 1.5% 금리에 10년 할부로 빌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 자세한 방법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을 계속 시청해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셔야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기계를 판매하려는 걸까요? 한 1억을 주고 나머지 비용도 1.5% 금리에 10년 할부로 준다니까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기꾼일까요? 제가 마이너스 나면서까지 하려는 건 아니고요. 저도 돈 벌고 싶어서 돈을 드리는 거예요. 돈 준다면서 왜 딴소리냐고요? 사실은 이 위기에서 큰 기회가 될 정부 지원 자금이 있습니다. 저는 창업 초기에 청년 창업 사관학교라는 것을 지원하여 창업했었습니다. 최대 1억을 공짜로 지원받고 제품 개발을 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때 그 자금을 받기 위해서 사업계획서에 제품 개발 계획서와 함께 수십 명의 사람들 앞에서 프리젠테이션하고 정말 어렵게 10대 1의 경쟁력을 뚫고 지원받았었습니다. 그때 제가 2천만 원 가지고 시작했었는데 이 정부 지원 자금을 받고 리스크를 가지지 않고 창업에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도와드리라는 이 정부 지원 자금은 사업계획서에 PT 등이 전혀 필요 없어요. 신청 절차와 진행 과정 등은 전부 서포트 해드릴 겁니다. 물론 쉽게 그냥 신청만 한다고 정부에서 1억을 공짜로 주지는 않습니다. 사업을 성실하게 잘 해오고 계신 분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설비 투자를 하는 조건에만 1억을 지원하는 자금입니다. 제가 직접 드리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경기가 불황이지만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찬스입니다. 앞으로 10년 이상 성장할 분야에 최소한의 리스크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이니까 꼭 도전해보세요. 이 정부 지원 자금은 고위험 4대 업종에서 고위험 6대 업종으로 확대되면서 24년도에 저희 업종까지 지원하게 됐습니다. 저는 올해 24년에 약 20군데 업체를 이 지원 자금을 통해 설비를 공급했습니다. 올해 43군데 신청했는데 그 중에 50%를 지원 자금 받게 도와드렸어요. 마음의 준비가 되셨다면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저에게 연락을 주세요. 직접 상담해드리고 계획하는 것도 도와드리겠습니다. 혹시 연락이 늦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사무실에 붙어있는 사장이 아니고 현장에 많이 다니거든요. 만약 연락을 빨리 받고 싶으신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 주세요.
031-597-8360입니다. 저희 직원에게 유튜브 보고 연락 주셨다고 말씀하시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벌써 올해도 다 가고 있네요. 내년엔 경기가 더 안 좋다고 하는데 저희 함께 2025년을 사고 10년의 초석을 다지는 도약하는 해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